성탄절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특별한 엽서가 출시됐습니다. 교계 인사들이 명동거리에서 진행된 자선냄비 특별 모금에 동참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를 논의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10명의 기독 미술인들이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온 국민이 함께 가슴치며 울었던 사건,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3주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세월호를 기억하자는 의미의 세월호 응원엽서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김주련 기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름,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각종 의혹과 논란만을 남긴 채 지난 9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사무실마저 철거당하고 서울 마포구 IMCA에 임시거처를 마련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예아운선교회 김디모 대목사와 한성우 캘리그라피 작가가 성탄절을 맞아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를 응원하는 특별한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풍선이 달린 노란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이 그림엔 진실을 인양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엽서엔 세월호 미수습자 중 한 명인 허다윤 학생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말이 적혀 있는데요. 성탄카드 대신 세월호 응원엽서를 주고받으며 참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단순한 해양사고, 선박사고가 아니라 이 사회의 부정부패가 합쳐진 하나의 결정체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한국교회도 도의적 책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잊지 않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글씨를 쓰는 것은 물론 그림을 가위로 오리고 색지를 붙이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작업으로 완성된 엽서. 김 목사는 성탄 시즌이 끝나도 세월호 응원 엽서가 계속해서 쓰임받길 소망했습니다. 한편 세월호 엽서의 수익금 전액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월호 특조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국구세군 자선냄비 특별 모금 활동에 참여해 시민들의 성금 기부를 독려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손다링 목사 등이 함께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와 성도들도 함께 나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인사말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사랑의 손길 역시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어려울수록 주위에 더 어려운 이들을 둘러보고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성탄을 앞두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생각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은 날이 점점 추워질수록 자선냄비는 펄펄 끓는다면서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구세군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400여 곳에 마련된 자선냄비를 통해 모금을 진행합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대전 상공에서 북한 평양의 지휘부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8년부터 정부 투자 국내 연구 개발로 해당 미사일을 개발해 오는 2031년까지 총 200여 발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자체 개발한 미사일은 우리 공군 전투기의 주요 무장으로 장착됩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이 미사일은 대전 상공에 떠 있는 전투기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핵심 시설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북한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전파 교란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에 따른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하면서 닭고기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발생 초기에는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12월 들어 전국으로 퍼지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 심리도 함께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5,980원에 판매하던 백숙용 생닭을 이달부터는 10%가량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는 가격 약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국내 상장 채권 보유 물량을 급속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들고 있는 국내 상장 채권 잔액은 지난 13일 89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2조 원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외국인 보유 상장이 90조 원을 밑돈 것은 2013년 초반 이후 처음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탈하는 데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외로 빠를 수 있다는 점과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강세 분위기는 점점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달러화가 안정되면 외국인들의 재투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 현상으로 정부가 학교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신도시마다 콩나물 교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경우 이미 5천 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이 지역 초등학교는 단 한 곳뿐입니다. 해당 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8.8명에 달해 교육청 기준 26.5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진다면 오는 2021년엔 학급당 48명의 학생이 한 교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보다 이전을 우선시하는 교육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입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들이 도심지 주차요금 인상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차요금을 인상하면 교통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지만 서민 부담 가중이라는 역기능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인천시,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차요금을 인상하거나 기존의 급지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주차요금 인상만으로 도심 교통난을 해결할 수 없다며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을 전면 개편해 자가용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국가가 늘면서 해외 선교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 사역 분야를 발굴해 선교에 도움을 주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비즈니스를 통한 효과적인 선교를 논의하는 전문인 선교개발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선교 사역과 현지 비즈니스를 접목시킨 전문인 선교. 한국 교회 안에선 사업을 일군다는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섬김의 정신과 선교 비전을 통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선교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현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 선교는 현지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국가일수록 선교사들이 일군 비즈니스 아이템이 현지인들의 생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강점은 물질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한국 교회의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하는 선교 시대는 끝났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성과 전문인들이 합쳐진 그런 네트워크된 그런 선교를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 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식음료와 농식품, 요식업 등의 비즈니스 아이템을 국가별 상황에 맞춰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사역하는 현지에 어떤 아이템이 어울릴지 살펴보며 사역 계획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계속해서 전문인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2회 대회는 내년 4월 2일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기독 미술인들이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엔 미술 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10명의 현직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시회엔 보석과 같은 혼합 재료를 이용해 성경책을 표현한 정도욱 작가의 주옥 같은 말씀, 상처 회복과 치유를 주제로 한 신동성 작가의 생명나무 등 200여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김현진 작가의 내 마음의 나무 보석 상자엔 작가의 신앙 고백과 간증, 하나님의 은혜 등이 일기 형식으로 표현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 작가는 전시회를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같이 기뻐하길 바란다며 작품을 감상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미혼모들의 리틀비 기어로 이호천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통해 어린 나이에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소속인 무지개교회 파송 선교사이기도 한 이 대표는 2012년 19살의 미혼모로 술집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을 도우면서 본격적으로 미혼모자 가정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둘 청소년 미혼모들이 이 대표를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거나 쉼터와 병원도 소개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이 원룸이나 찜질방을 전전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현실인데요. 아이 양육으로 인해 엄마의 학업은 물론 활동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청소년 미혼모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라며 한국교회가 이들을 품는데 적극 나서달라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17일엔 광림아트센터에서 위드맘 콘서트를 개최하는데요. 청소년 미혼모자 가정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전함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시작으로 6대조 광고 선교 캠페인을 펼칩니다. 복음의 전함은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마트에서 복음 광고를 진행해 왔는데요.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광고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14년 10월에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첫 광고를 했습니다. 새벽에 조금 비가 내렸는데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매체가 잘 하나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계인들에게 광고로 복음을 전하고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타임스 스퀘어에 설치된 광고에는 평온하게 눈을 감은 한 여성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내년 3월 태국 방콕에서 2차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2018년 4월까지 호주와 독일, 남아공과 브라질에 광고 선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크리스천 싱어송라이터 차비나의 신곡 발표 이야기입니다. 첫 싱글인 안부 이후 1년 반 만인데요.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밤이 오면을 포함해 4곡의 자작곡이 실렸습니다. 차비나는 지친 하루를 보낸 누군가에게 위로를 담은 안부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최근에 개봉한 영화 순종의 삽입곡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차빈나는 큰 무대나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하는데요.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가수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굿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최근 목회자를 노린 교회 부동산 불법 중개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교회 부동산을 소개해준다고 한 뒤 선수금을 챙겨 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할 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것과 자격증 소지, 개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심사참배를 거부하다 투옥되거나 순교한 성도들에게 독립운동가 서원을 추진키 위한 10만 명 청원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아침과 새누리당 김한표, 이주영, 이혜훈 의원 등은 신사참배를 거부해 훈장을 받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와 달리 나머지 성도들은 해방 7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올바르게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운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사회봉사부 산하단체인 예장 노숙인 복지회가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 햇살보금자리에서
쪽방촌 주민 및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를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 성탄 행사엔 노숙인들과 소외계층의 주거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방한용품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청소년재단이 11번째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는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래산타로 변신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는 24일 신촌 연세로 거리에서 출정식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